바람도 많이 피고 딴 살림도 차리고 도박만 안 하고 배우가 아닌 법기 스님으로 자기가 다시 태어나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원해열의 길이 난 더 많이 보고 배워야죠. 여지껏 지내온 길, 여지껏 죄 지은 길, 이걸 전부 다 속죄하는 겁니다. 허지연 변호사님 아내분 입에서 더 충격적인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도박 빼고 다 했다고 하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아내분 속을 썩였길래 도박 빼고 다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지, 심지어 딴 살림 차렸다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외도를 그렇게 많이 저지르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냥 바람만 핀 게 아니고요. 외도 중에서 제일 아내들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어떤 거냐면 경제적으로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힘겨움에 더해서 경제적으로도. 무려 저렇게 아름다우신 아내분을 놔두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외도 상대 여성한테 물질적 지원까지 해주는 바람에 집을 5채쯤 날려먹기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사업 실패해서 술독에 빠져 살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도 있었다고 하고. 아유. 이걸 아내분이 다 뒷바라지를 하면서 참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네. 아니 이렇게 아내분한테 잘못했으면 아내분한테 속죄하지 왜 출가를 하는 것인가, 저는 이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던 거를 몸소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지 말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리고 아내분도 이 출가를 권유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계식까지 받게 됐다고 합니다. 아내분이야말로 부처님의 사랑을 좀 실천하고 있네요, 지금. 보살 중에 보살이 아니신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제 김일아 씨 아까 그 말씀하는 그 장면을 보니까 과거와는 모습도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으시고 고령이기도 하지만 약간 어눌한 모습 이런 것도 보이는데 그동안에 이제 지병이 여러 가지가 있었답니다. 뇌경색,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로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그때마다 저 김수현 씨가 옆에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의 말은 이 부부를 규정하는 말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동반자, 뭐 영원한 친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인 말씀으로는 부부는 용서 같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명언이네요. 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결국 결혼 50주년을 내년이면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금혼식이죠. 50주년이면 세상에. 정말 그간의 세월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되네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또 큰아들이 조금 근데 그 DNA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술을 마시고 술 뭐 식사 친구들 뭐 13명씩 데려가서 레스토랑에서 맥주도 마시고 그러고는 엄마가 돈 낼 거다. 엄마 전화번호 적어놓고 그 집으로 전화 오고 그렇게 해서 뭐 돈 받으러 왔는데 뭐 덩치가 이만한 남자분들이 막 6명씩 이렇게 와가지고 비를 내놓는데 그 고등학생이 그 당시 300만 원. 그런 거 이런 거 많이 겪었어요. 그래 결혼한다고 갑자기 군대 갔다 와서 그냥 저한테 어떤 뭐 선의라는 거 보이지 않고 바로 통보만 하는 거예요. 결혼할 거다. 예. 그러니까 부모도 본 적이 없고. 정말 그렇게. 그래서 내가 부끄럽나? 그런 섭섭한. 내가 50년 동안 이렇게 해온 게 이거였나. 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했는데. 저 얘기를 진짜 담담하게 하는 저 마음이 어떨까요, 진짜. 김수현 씨 설명에 따르면 큰아들이 고등학생 때 친구들과 술을 마신 사건이나 군대 갔다 와서 결혼한다고 통보만 한 일 모두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사실 김수현 씨는 자신의 속을 썩였던 큰아들의 친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김일아 씨가 김수현 씨와 결혼할 때 전처 사이에서 난 5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주변에서는 다들 힘드니까 결혼하지 말라면서 말렸답니다. 그렇지만 김수현 씨는 내가 좋았기 때문에 엄마가 되기로 선택을 했고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된다는 게 너무 신기했답니다. 그렇게 새엄마라는 사실을 숨기고 큰아들을 친자식처럼 돌봐왔다는데 그런데 큰아들이 고2 때 친구 엄마로 인해서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되고 그때부터 큰아들이
엇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제가 학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이거를 고등학생까지 다 했었어요. 네. 그리고 졸업식 날은 이제 교감 선생님이 어머니 졸업식입니다. 네, 내가 새엄마라는 거를 걔가 이제 알지 못하게 아기 어렸을 때 제가 항상 이렇게 스킨십을 많이 했어요. 그 아이는 백화점에서 꼭 가서 옷을 사입히고 지금은 이제 아빠가 이렇게 지금 25년 됐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잘 오지 않아요. 안 만난 지가 한 5년? 안 찾아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런 거예요? 뭐가 서운할까요? 지금 그런 내용이죠. 지금 아버지가 아프신 상황인데 지금 본지 뭐 안 만난 지 5년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 가족 내부의 일을 제가 알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이유로 뭐 상처받아서 그런 거라면 사실 그런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뭐 친어머니 아닌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나를 그 정성껏 키워주셨다는 게 그 고마움이 더 중요한 거지. 그 고마움 그게 더 중요한 건데 지금 그 이 김수현 씨가 큰 아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등하교를 다 함께 했다는 거 아니에요? 쉽지 학교 않은데. 데려다주고 학교도 본인이 직접 시키고 이거는 정말 지극정성이거든요. 그래서 졸업식 날 그 교감 선생님이 이 졸업식은 어머니의 졸업식이다라는 말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어머니가 계속해서 학교에 데려다 줬다는 건데 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뭐 자기를 보살펴주고 정을 쌓았으면 뭐 친어머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라도 또 다시 돌아와서 좀 본인을 모시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물론 저 가족 내부의 일은 모르지만 그렇죠. 일단 외부인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제는 그 아드님도 뭔가 훌쩍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훌쩍 커서 가정을 꾸렸을 가능성이 큰 나이인데 이제는 혹시 자기가 결혼했으면 가정을 꾸렸으면 부모가 돼봤을 텐데 부모의 마음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어때요? 그렇죠. 이제 50대가 됐어요. 50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물론 뭐 가정을 꾸렸는지 안 꾸렸는지 알 수는 없는데 그렇죠, 네. 50대가 됐다면 일반적으로 보면 가정을 꾸렸을 가능성이 있죠. 아까 뭐 결혼한다고 했잖아요. 사돈도 네네, 먹고 보면 네.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했으니까. 네네. 그런 점으로 한다면 가족들이나 자녀가 있다면 본인의 자녀를 보면 알게 되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 사람이 어렸을 때 몰랐던 것도 결혼해서 아이를 키워보면 그러네요. 부모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맞아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김수현 씨는 이러는 거예요. 안 만난 지 5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걸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 게 뭐냐면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새벽에도 찾아오고 밤중에도 찾아오고 이랬대요. 뭐 이런 필요한 걸 요구할 때는. 근데 이렇게 안 온 거 보니까 그래도 잘 살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가 함께 있다고 봐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안 오는 거 보니까 그래도 잘 살고 있겠구나라는 마음도 있지만 또 서운함도 있죠. 저렇게 오기와 금이와 키웠잖아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아이가 잘 살 수 있도록 엄마의 마음으로 키웠던 이 엄마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마음의 상처는 크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편안하게 잘 살고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안도하는 모습 보면서 천상 엄마가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